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송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선재입니다. 자기의 어떤 투자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사실 뭐 한 10%, 20%만 올라도 네. 우리 좋다고 팔잖아요. 네. 우리 한참 박스피 시절에 오남이라고 5% 나면 미련 없이 팔아라. 아하하하.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얼마 전에도 저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 계좌가 다 파란색이더라고. 다 물렸어요. 저 사람 근데 되게 웃고 있어. 좋아해.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런 그 계좌를 가지고 좋아하지라고 해서 보니까 투자 방법이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면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게 박스로 가게 되면은 물려있는 애들이 거의 영원히 물려있을 수 있는, 먹을 때는 5% 먹고 네. 빠질 때는 50% 빠지는 그런 슬픈 일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억으로 뭐 100억 번 사람, 네. 1000만 원으로 10억 번 사람, 이런 걸 보면은 또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네. 야,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경험담 위주의 책은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사실 투자 경험담 위주의 책은 주식을 공부하는 동기부여로서는 참 좋아요. 그쵸. 제목만 봐도. 제목만 봐도 설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네. 저 사람처럼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 네. 이런 동기부여는 되게 잘 돼요. 근데 그분의 투자법을 갖다가 배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책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냐, 보편타당한 원리냐, 이거를 갖다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예. 저분이 그런 투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의 투자 경험담 책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술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과 같은 기본적인 재력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 사람처럼 뭐 저 사람이 전업 투자자인데 우리는 예.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에 뛰어들 수 있는 용의 심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경험담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과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갖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나와서 저 사람의 방법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 책을 읽은 100명 중에 실제로 100명이 액션을 취했다. 라고 하면은 몇 명은 그 사람처럼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투자 경험담 위주 책은 읽을 때는 항상 이게 나한테 적용 가능한 방법이냐, 아니면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거를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럼 책은 그렇다 치고, 진짜 그 주식시장에서 오래 활동했던 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고수들의 의견은 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를 어느 방법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투자법을 갖다가 얘기할 때 투자는 종교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의 종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의 투자법도 맞고 저 사람의 투자법도 맞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고수들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아는 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워렌 버핏, 예. 네, 고수죠. 고수죠. 조지 소로스, 뭐 그 정도면 네, 고수. 피터 린치, 네. 고수죠. 뭐 레이 달리오. 네, 레이 달리오 고수시죠. 그 사람들의 투자법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각각이 다 예, 달라요. 예, 예. 그럼 워렌 버핏은 맞고 레이 달리오는 틀릴까요? 조지 소로스는 또 틀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된 고수들의 투자법도 결국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방법을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격적으로 저런 뭐 역발상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못하는 분이에요. 매크로 변수 투자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과연 조지 소로스 이런 방식을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예. 자기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갖다가 진짜 여러 투자법을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 투자법을 공부해 보시다가 나한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법이 보여요. 저는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거 투자하는 게 제일 쉽던데. 아, 이건 투자법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분 옆에 평생을 붙으셔야죠. 아. 근데 그분이 그 평생 동안 케어해 주실까요? 그럼 이번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일 저희가 보기에 양질의 정보는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진짜 직업으로 하루 종일 그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네. 여기서 자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퍼도 네. 써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자료고 굉장히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목표 주가의 투자 의견까지 다 줘. 네.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자료 같은데 막상 투자자들이 읽어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 허전함이 든다는 거죠. 어렵기도 하고. 어떤 점이 허전한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했던 만큼의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좀 투자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애널리스트 레포트는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말을 생각이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보조 수단으로 보셔야 돼요. 보조 수단. 네. 예.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시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사전 리서치를 좀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보고서를 보시든지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각종 산업 분석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보고 이러면서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은 애널리스트가 쓴 산업 분석 레포트도 보고 기업에 대해서 최신 이슈나 뭔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최근 회사 측의 이야기 이런 예, 것도 알기에도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레포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예.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하나의 자기의 리서치 정보원으로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볼 때도 애널리스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과거부터 쭉 봤을 때 어떤 성향의 레포트를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리서치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있고, 한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애널리스트의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그거의 반대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읽어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적을 좀 다양하게 보시고 단지 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만 확인하신다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 종목 받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애널리스트도 직장인이에요. 네. 애널리스트 직장인인데 갑자기 자기가 회사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생겨갖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만두면은 그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더 이상 그 애널리스트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뭐 어떻게 보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숨이 싼간으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우리 얘기를 한참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나의 주식 투자 공부는 늘질 않을까요? 3단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는 크게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걸 적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실력이 느는 거는 이 3단계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하면서 실력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공부를 주식을 시작할 때는 되게 난감하죠. 잘 그렇죠. 몰라요. 네. 뭐 그래서 일단 이거 기본적인 거 공부를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할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책, 그러니까 가능한 한 스터디셀러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스테디셀러. 스터디셀러 위주로 보는 게 낫고, 왜냐면 검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좋은 내용이다라는 걸 검증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책들이에요. 스터디셀러 위주로 보시고 강의 같은 것도 뭐 제대로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 검증을 해보고 주변에서 많은 추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강의를 좀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전 투자를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실전 투자를 갖다가 꼭 해보시냐고, 그러니까 적용해 보는 거죠. 네. 자기가 공부한 걸 갖다가 실제로 적용해 보는데 절대 큰 금액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큰 금액으로 시작하시면은 공부고 뭐고 더 이상 집중 안 되실 거예요. 우리 가슴 떨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 안 되세요. 그러니까 소액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적용을 하는 방법은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식 책에서 하거나 주식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랑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보편 타당한 내용을 갖다가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거 기반으로 하지만은 그 기업에 맞는 독특한 변수, 이 특이한 변수, 이런 약간의 기업만 그리고 그 시장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저희는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 내가 공부한 거를 갖다가 적용해보고 그 공부한 걸 갖다가 그게 어느 정도 통했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고 틀리지 않았으면은 왜 틀렸을까에 대해서 다시 미세 조정을 하면서 다시 그걸 다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그게 투자 실력을 늘은 거는 계속 이 방법에 이 과정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식으로. 알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했고 정말 주식 투자가 너무나 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300 갔다가 내려오는 한 3,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주식 투자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스스로 좋은 투자에 이르는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투자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어야 거기서 멈추든 가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지금 잠깐 해서 일확천금 벌고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동안 불려야 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소액부터라도 차분하게 공부해서 하는 아까 그 3단계 공부하고 실행하고 보완하고 이 과정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주식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위원님, 와이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